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82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82번째 이야기는 사단칠정론인데요. 사칠론변이라기도 하죠. 고등학교 윤리학 사상 페이지 50에서 58쪽, 수특 페이지 17에서 31쪽, 그리고 생활과 윤리 페이지 22쪽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특별편의 3탄이 되겠죠. 한국인들의 학술 논쟁 3탄. 자, 사단칠정론, 사칠론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단칠정론, 이건 사칠론변 그랬는데 이게 이걸 논하기 전에 사단칠정론이 요게 우리가 앞서서 인심과 도심론을 했어요. 인심 도심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심을 통해서 이게 도심과 인심의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사단과 칠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칠론변하는데 이게 이황하고 이 고번 기대승이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율곡이하고 이황이 다시 논변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기론 앞서 이기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론 사전 학습인데 이는 움직임 이전에 있는 어떤 바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움직임 이전이라는 얘기는 어떤 무극의 상태예요. 무극. 근데 이게 무극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무극인데 이 무극이 이 어떤 바탕이었고 이 바탕이라는 거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근본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게 무극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현상이나 현상의 근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의 근본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게 무극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리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주 공간의 본질적인 상태로 보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이 무극이냐 태극이냐 이 형태로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바탕이 있어야 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자체가 이루어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바탕이 있어야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일어나는 게 없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어떤 바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극이 태극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무극은 무형계에서의 바라본 양태고 태극은 유형계에서의 바라본 양태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움직임 자체가 음과 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터라는 이 터라는 거는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움직임과 움직임이 이루어진 장소로 우리는 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탕이 있다는 것은 그 움직임 자체의 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그 움직임 자체의 터를 우리는 움직임 자체가 발생이 되는 것은 음과 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태극생 양극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에서 이제 음과 양이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와 기가 절대적인 선후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있어야 한 면이 아니라 바탕이라 따로 칭해야 할 것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와 기가 절대적인 선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무극이 태극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은 이가 먼저일 수도 있고 없고 기가 먼저일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나타나는 게 그게 뭐다? 하나의 음과 양이다. 음과 양인데 이 음양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게 무엇이다? 이게 만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는 작동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작동하는 힘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만물을 생성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기의 의미는 동력의 의미이고 만물의 생성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만물의 생성력은 응체, 예, 만물, 이게 그 하나의 만물, 물의 형태를 띠는 거죠. 사물이나 이러한 만물의 본질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때 기의 의미는 동력의 의미로 본다면은 응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만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태극에서 만물이 나온 게 아니라 무극이 돼야 하지 않을까? 무극에서 만물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원으로서의 우리는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의 동전의 양면인데 이 태극으로부터 뭐 음과 양이 나오는데 양으로부터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무극이면서 태극인데 이 만물은 누가 태극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극에 잠재되어 있는 이것이 만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라는 것으로 작동이 됩니다. 음과 양의 작동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만물이 생성이 되니 이거는 뭐 큰 이치에서 빚어지는 큰 이치에서 품수되어 있는 조류에 맞는 이치, 즉 사리, 물리, 예? 그 다음에 도리, 뭐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조리에 맞는 이치가 되는데 이를 우리는 성품을 가진다. 이러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성품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의 성품은 뭐예요? 만물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들의 성질, 각각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성질, 만물의 각각의 성질을 우리는 성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성품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갖는 이러한 성품은 결국은 뭐를 해요? 이게 수신을 통해서 제가가 이루어지고 제가를 통해서 치국이 이루어지고 치국을 통해서 평천하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대동사회, 천국, 불국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세상은 어때요? 무극이면서 태극인 어떠한 동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동력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힘이 음양입니다. 음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물 생성이 되는데 이 만물의 생성은 각각의 조리에 맞는 이치에 맞게끔 생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이 이치를 우리는 성품이라는 것으로 성이라는 것으로 내재되어 품수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품수된 것을 내가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을 수신이라 하고 수신이 된 상태에 우리는 제대로 된 수신이 되면 제가가 이루어지고 제가를 이루어지면 치국이 이루어지고 치국이 이루어지면
평천화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주자에 의하면 이와 기. 주자에 의하면 이와 기의 구성 형식이 이기불상리. 주자는 이와 기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불상리하고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상잡해갖고 이야기는 떨어지지도 않지만 얘네들은 섞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형식 중 전자의 경우 이기불상리인 경우죠. 이기불상리인 경우는 본원적인 상태에서 형체가 구성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무국 쪽에서 바라본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고 여기는 형체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형체가 없어요. 이 형체가 없으니까 이 형체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죠. 이때 이 경계의 흐름을 저는 일치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치 상태의 윗부분에 있어서는 무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본체의 모습에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국의 현상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음과 양을 만든 태극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태극에서 비롯된 음과 양의 만물을 만든다는 거죠.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만물 속에 뭐가 우리는 이라는 게 품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는 만물에 있어서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자인 경우 이기불상리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무국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만물이 형성된 형체가 구성된 만물의 경우에는 태극에서 비롯하여 음양론으로 인한 작동이 돼서 만물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국에서 지금 태극으로 해갖고 만물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말미암을 이해서 이 말미암을 이가 일지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일지 상태를 전후로 인해서 여기는 무국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여기는 보이는 세계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인 이기불상잡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원적인 상태에서 형체가 구성되기 전의 모습, 즉 태초, 아주 처음이죠.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나 우주의 기원인 아주 처음인 그 태초 혹은 태허, 이 태초를 달리 얘기하면 태허, 크게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태허인 우주 공간의 본질적인 상태, 만물을 형성하기 전에 것을 태허, 태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무극이라 할 수 있을 것과 같다. 이기론에서 이는 원리고 기는 응체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체의 본질이 만물이 생성되었을 때 응체물의 원리가 부여된 형식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형식이 되었을 때 이게 불상내야 이게 불상잡의 이론에 부합이 될 수 있으며, 반면에 기론은 응체된 것의 형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개별적인 원리가 만물에 구성되어 된다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론이라는 것은 만물이 형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원리가 같이 내재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물의 본성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은 기론에 의하면 생성시 자동적으로 부여되거나 만들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로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아닌 제가 눈의 얘기를 해요. 제가 눈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세계에서 무형과 유형의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무형계와 보이는 형태의 양태의 구분을 일제의 경계로 나눌 뿐이지 전혀 다른 두 세계로 보면 안 됩니다. 한 세계 속에서의 양태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무형의 양태와 유형의 양태의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기적 인식론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원론, 서양의 이원론이 아니라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론론적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양태 중 무형계의 양태는 이치로서의 원리를 구현하며 유형계의 양태는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기에 주저의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이 이론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지의 경계에서 비롯되는 두 양태는 하나는 만물에 내재된 품수의 원리로 다른 하나는 원리를 담는 만물의 형체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론적 세계에서 이원적 세계가 아닌 이론적 세계로 바라보는 무형과 유무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무형의 경계는 뭐예요? 일지의 경계라는 거죠. 이 일지의 경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일지의 경계의 모습은 발음으로 인해 무형계와 유형계를 연결짓는 매개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발음으로 인해 무형계와 유형계를 연결짓고 이 발음을 뭐라고요? 우리는 일지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개의 모습이 사람에게는 내적 요소인 이 발음이 일지 상태의 발음이 우리에게 내적 요소로는 선으로 내재하며 외적 요소로는 뭐요? 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내적 요소의 상태는 평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외적 요소의 상태는 조화 질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내적과 외적에 있어서의 이게 조화가 구성이 되는 거죠. 조화가 구성이 되는데 이때의 조화를 각각의 상호에 따라서 표현하는 언어가 단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뭐예요? 조화, 질서, 평정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얘가 우리의 내재적인 거와 행위적으로 얘기했을 땐 의로 표현하고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걸 발음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발음. 그리고 발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지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지 상태로 바라보는 세계에 있어서는 무형계와 유형계는 뭐예요? 동일한 세계의 두 양태로 존재를 해야 이 이기론이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러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각을 가지고서 사단 칠장론, 사칠론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칠논쟁 봅시다. 사칠논쟁은 사단 칠정론을 두고서 벌어진 이황과 기대승의 성례학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맹자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이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십이지심은 지의 단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단을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인의 예지의 단서를 모아서 이것을 우리는 사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칠정은 무엇일까요? 칠정이라는 거는 예기 예운편에서 나오는
사람이 갖고 있는 7가지의 감정이에요. 이게 칠정이라는 거는 이때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고 해서 기쁘고 노여하고 이게 슬프고 두려워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요 하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을 희노 애구 애오 욕을 칠정이라고 한답니다. 또한 당의 한유라는 사람이 원성편에서 칠정으로 나누어 논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칠정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얘기의 예운편에 나오기도 하지만 한유가 원성편에서 동일한 형태로 이게 칠정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주장을 우리는 사칠론이라고 하고 사칠론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길게 얘기하면 사칠논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견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며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있어서 오랫동안 논쟁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사칠논쟁은. 자, 이제 사칠논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칠논쟁은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인심 도심론을 거쳐서 이게 논변을 사단과 칠정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칠이기 논쟁은 조선시대 퇴계 이항과 그의 무리인 고봉 기대승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사단 칠정 및 이기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교계에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논쟁이에요. 지금 사칠론변이나 이기론이나 이 모든 그 인심도심론, 그 동물성,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조선 성리학이 그 유교에 있어서의 최고를 찍었다는 그러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왕은 사단은 이에서 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에서 발한 것을 순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를 겸함으로 이것은 선악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의 발이요 칠정은 기의 발입니다. 사단은 이의 발인데 여기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에요. 무형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응체되는 게 있다 없다 응체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만물이 구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칠정은 기의 발이니 이 기의 발은 뭐예요? 유형인 응체물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응체물인 만물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 뭐예요?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때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이기론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조리예요. 조리. 예. 조리의 개념의 이예요. 조리의 개념의 이. 이가 주가 되므로 사단은 이의 발이라고 말하고 칠정에도 이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기의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게 이 밑에 요 이가 조리의 개념이고 여기에서는 이치의 개념이가 되죠. 이치. 이 이치라는 게 뭐죠? 이치라는 거는 우리는 진리예요. 진리. 참된 이치.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는 진리가 있다 없다 요즘도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왜 없을까요? 저는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참된 이치.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라는 건 불변이에요. 불변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이치도 있는 거죠.
이 각각의 이치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서 조건과 상황에 맞게끔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것을 이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치라고 얘기하고 모든 거에 이자가 들어가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진리에서 분화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한다고 하여 이기이원론을 취하고 이기호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주장은 뭐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자의 이기론을 이왕은 좀 더 세분화해서 이기론을 정착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의 기대성은 칠정 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 그랬어요. 칠정 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율곡에 의하면은 칠포사라는 것으로 이게 정리가 돼요. 칠정 내에 사단이 존재함이 칠정 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칠정 내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사단은 이에서 발하여 불선함이 없고 이 얘기는 결국은 이에서 발해서 불선함이 없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순수한 선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천리의 이치에 따른 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하여 선과 악이 있어요. 이거는 정과 부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면 선과 얘기는 불선함이 있는데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형체에 의지하여 드러나는 정과 부정이니 때로의 이때의 형체로 인한 이의 개념은 조리와 부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조리인 것이고 부조리는 뭐예요? 부정이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와 기가 확실히 둘이 되는 것, 확실히 이가 둘이 되는 것이며 칠정은 성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사단은 기에 승하지 아니한 것이 되니 이것은 어이가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치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집어넣은 거를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와 기가 확실히 둘이 되는 것, 이거는 형을 중심으로, 이 형이 뭐죠? 이 형이라는 거는 우리의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면 만물을 중심으로 무형의 이치가 유형의 이치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형의 이치가 유형의 이치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가 우리한테 이치로 드러나는 현상, 이 이치로 드러나는 현상이 각각에 있어서의 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진리와 이치의 이와 이게 각각의 조리의 리는 모두 동격이에요. 동격의 의미인데 크기가 틀리다는 얘기지. 이게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라면 칠정은 유형에서 비롯된 이 유형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죠? 유형계의 형체가 있는 거, 형체. 즉 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칠정으로 드러난 것에 사단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사단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칠정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가 얘기하는 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칠정이라는 게 이게 각각의 이 칠정 속에는 사단과 사단 이외의 칠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이외의 칠정. 이때 사단이라는 얘기는 순선이지만 사단 이외의 칠정은 뭐가 있어요? 바른과 바르지 않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단 이외의 칠정에는 선과 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두 경우에 살펴본 사단은 이발과 기발의 관점에서 중첩되게 기술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중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칠정은 성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사단은 기에서 승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봅시다. 성에서 나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칠정은 성에 잠재되어 있으며 사단은 기의 발음이자 이치의 이거라는 거죠. 기의 발음이자 이치이자 칠정의 발음이 됩니다. 조리의 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 이것은 어이가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정맞게 따로 어떤 정이 이에서만 나오고 기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외계의 물질에 감촉되어 동하는 것은 사단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의 물질에 감촉되어 동하여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의 사단이 선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단에 비껴나가는 것은 사단 외의 칠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과 선이 구분되어 잠재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이러한 사단 역시 그러합니다 라고 하여 사단과 칠정의 이기 분속을 반대하고 사단과 칠정의 이기에 서로 나눔에 속한다 라는 게 아니고 이기 공발설을 취하여 이기가 같은 곳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재해석을 볼까요? 이 내용은 무형적 세계와 유형적 세계, 즉 이기의 세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닌 유기적 인식론 차원에서, 즉 이건 뭐예요? 이론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다시 볼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 내용은 무형적 세계와 유형적 세계, 즉 이기의 세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닌 유기적 인식론 차원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론론적 두 양태를 살펴보면 이론론적 세계의 다른 양태의 모습을 관점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단을 보았을 때 동일한 곳의 위치의 사단을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아닐까? 이게 말이 지금 모호한 것 같죠? 근데 모호하지 않아요. 왜냐? 이 이론적 세계의 다른 양태의 모습을 관점에서 보면 이 다른 양태라는 건 뭐예요? 무형계와 유형계의 두 양태가 있는데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단을 보았을 때 이 사단이 무형의 사단의 관점에 보면 이거는 순선이에요. 순선이니 여기에서는 뭐예요? 진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단이 되는 거고 유형계에서 보는 사단이라는 것은 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칠정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때 사단은 뭐예요? 예, 진리에 품수된 여기에 그 조리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진리의 리나 조리의 리나 이 리는 뭐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치에서의 드러난 거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성격상은 같지만 위치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퇴기 이항과 고본 기대성 두 사람의 세상을 떠난 몇 해 뒤에 다시 율곡하고 그 다음에 우계 성원이 이 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때 이인은 기대성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계 성원은 이왕의 설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계성호는 태계측인데 심의 허룡지각은 하나인데 혹 형기의 사. 이 형기의 사사로움이죠. 이 사라는 거는 뭐예요? 정과 부정이 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인심이에요. 혹 성명의 정에서 이게 발음에서 그 근원한 것은 도심입니다 라고 해갖고 인심 도심이 여기에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단과 칠정론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심은 형체가 있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를 위주로 하고 이때 대부분은 부정에 속하지만 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때 정한 건 뭐예요? 사단에 입각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도심은 형체가 없는 무형계 혹은 형체가 있는 유형계의 발음. 그러니까 유형계의 발음이라는 거는 칠정 속에 칠포사의 얘기예요. 칠정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진리 이치의 개념으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바라보는 측면으로서는 이것도 사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이를 위주로 한 것이든 것이 이를 위주로 한 것이라고 한 것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태계가 얘기한 그 관점을 지금 우계성호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퇴옹 이황이 사단은 이발이요 칠정은 기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계성호는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기의 호발이 천하의 정리가 되고 태옹, 태계의 본바가 역시 정당한가? 자세히 연구하여 일깨워 주길 바라네 하고 누구한테요? 율곡한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황의 이기호발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에게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이는 그랬어요. 이는 만일형 성혼의 말대로 이기호발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기 즉 이와 기라는 두 개의 물이 각기 마음 한 가운데 뿌리가 있어서 발하기 전에 이미 인심 도심이 묘맥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타래 이게 있어서 이가 발하면 도심이 되고 기가 발하면 인심이 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두 개의 본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와 기가 각각의 본이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릎 바라는 것은 기요, 바라는 까닭, 소유는 까닭이에요. 까닭 이유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바라지 못하고 이가 아니면 바랄 까닭이 없는 것이니 선우나 이합도 없는 것이요 이기호발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에 얘는 각기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주자하고 이항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봐야죠. 관점의 차이. 왜? 무국이 태극입니다. 무국이면서 태극입니다 했으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니까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1번입니다. 1번인데 양태가 다르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의 관점은 유형계에서 형체가 있는 것만을 고려한 사항이기에 오직 기발로 인한 발음과 바르지 않음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이기 일도설 넣어서 이 발을 부정하고 기발 이승만을 관철하였으며 사단과 칠정의 근원으로서 이항의 이른바 이발 기발이란 두 묘맥을 부정하고 기발의 한 묘맥만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볼까요? 이황이 이가 기발이란 상반된 견해는 지금 여기에서
이황이 기발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의 기발이나 이황의 기발이나 이거는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상반되는 견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얘기는 결국은 뭘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항의 이발과 이의 기발 이 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견해는 다음 주리파와 주기파의 양대 진영으로 갈리어 이황을 주리파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를 주기파라고 진영이 나뉘어지게 되어 유교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때 이항을 지지하는 주리파는 영남 지방에서 이를 지지하는 주기파는 경기 호서 등지에서 성행하였으므로 각기 영남학파, 기호학파라고 일컬어졌다. 양파는 모두 자파의 학문적 근거를 성리하게 대성자 주의에게 구하려 한 나머지 주기파의 송시열과 한원진의 공저 주자 언론 동의고라는 책에서 주의 어록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주기론의 근거를 고조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주리파의 이진장저인 이학 종유에서는 주의의 어록이 이반을 주장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어지는 사단칠정 논쟁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